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진년 운세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토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라는 거, 지지의 토는 이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의 현재 모습이 이제 또는 뭐 세상을 활용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라는 지지토에는 천간오행이 지장간으로 갈물이 되어 있어서 이미 토 속에 이제 특정한 오행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투관되지 않아도 진술충미 그 자체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진토는 이제 목을 갖고 있고 목의 변화에 관여하고, 술토는 이제 금, 또 축토는 수, 미토는 화의 그 변화작용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진년에는 진토가 오니까 진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그 진토는 이제 목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진토는 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와 화의 기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에게 계수와 자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지혜, 아이디어, 전략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이제 경쟁하러 사회로 나가는 토이고 사회에 참여하는 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사회에 발을 내딛는 토이기 때문에 이제 계수와 자수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전략이 아이디어, 지혜 이런 것이 되고요. 또 이제 병화는 나가서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진토는 수나 화의 기운이 배합되어 있어야 옥토를 이루고, 그 옥토 속에서 목을 기르는 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의 용이다 그러면은 목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용도이고,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토가 됩니다. 만약에 진토에 목이 없으면, 사주 자체에 진토가 있고 목이 없으면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은 토의 목적입니다. 수가 없으면 기초나 지식이 없고, 화가 없으면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진년이 오는 것이니까 전부 다 이제 갑진이라는 갑의 목적을 우리 모두가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경우는 전부 거의가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토에게 임수나 해수가 만약에 오고 무토가 없다 그러면은 홍수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라는 목적의식이 없어지게 하고요. 또 정화나 오화가 있는데 계수나 자수가 이 정화나 오화를 견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진토를 마르게 해요. 진토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목의 기반이라는 게 상실되고 목이 자라지 않고 목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활동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는 정화나 오화 때문에 지나치게 활동을 하다가 목의 기반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신금이라는 거는 이제 신금과 유금은 목의 습기를 흡수하고, 유금은 목의 그 뿌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한 목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또 잃게 만들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신금과 지지 신금과 유금이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는 실력 부족의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금과 사화를 죄송합니다. 신금과 유금이 일으키는 장애를 지지에 사화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중지해서 습기를 발생시켜서 다시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이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재를 사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진토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토는 체가 토이다. 근데 용으로는 수의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토는 따뜻한 습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진토에는 무엇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12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건조해지면, 조해지면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조하면 아무것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진토에서. 그리고 사주가 조하면 이제 분리, 분산, 뭐 이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는 것이 시절의 또는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토는 성장하는 시기, 또 사회 활동하는 시기, 경쟁하는 시기.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진토의 시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토는 수와 목을 머금고 있고, 그래서 수목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습토이니까 지식이나 상식이나 지혜를 갖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목이 자라나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영양, 진토 속에 또 새롭게 이제 개발해 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토에서 수와 목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진토에 목이 안 나오고 이제 갑진년은 그렇진 않지만 수만 나오면은, 그러면은 너무 음습하고, 그리고 목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토에서 목이 나오면 목이 성장을 하고요. 이럴 때 사주에서 목의 육신을 통변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갑진년에는 사주 전체적으로 수화가 잘 갖추어지고 병화가 있고 또는 지지에 사화가 있으면 수목이 잘 자라기 때문에 목의 그 육신을 사주에서 통변을 하면 됩니다. 이제 갑진년에 토일간에게는 갑목이 관살이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주가 이제 지나치게 건조해진다, 그러면은 목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니까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진토가 병화가 있으면 수목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열기가 심해서 정화와 오화만 있다, 그러면 또 습만 나오고 음습해져서 목이 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포화되고 음습해지니까 생각만 하고 시작은 못한다, 출발을 못하는 거죠. 행동을 안 하는 것 또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은 올라오지 않고 습기만, 이 정화오화가 습기만을 이렇게 오르게 하니까 안개나 뭐 구름이 되니까 계획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포화되니까 이제 생각이 짜증으로 이렇게 표현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진토라는 것은 목이 자라는 최적의 옥토이다. 수목이 있으면 시절에 적합한 그런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자기개발, 자질개발, 새로운 개척, 새로운 개발을 하는 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병화를 만나면 목이 잘 성장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천간에 병정화가 다 있다 그러면 이제 병화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생목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고, 목생화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해서 경쟁 사회에서 활동하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근데 병화는 없고 정화의 성향이 높으면 과습하다, 음습하다, 뭐 우울증 성향이 있다, 또는 반항적이다, 비합리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병화가 있는데도 수가 너무 왕하면 병화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목적의식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헷갈리는 그런 심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적당해야 뭐 경영 전략도 세우고, 또는 뭐 취미도 잘 활용할 수 있고 편법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토가 오면 술토를 만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진술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토와 술토가 만나는 것이 이제 충이면서, 진이라는 습토와 술이라는 조한 기운이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확산하는 기운이다, 확산하는 습기다. 술토는 축소하는 건기이다, 이런 건조한 기운이다. 그리고 진토는 발산, 확장하는 기운이고, 술토는 하강하는 그런 건조한 토입니다. 그래서 술토는 축소 지향적인 토이다. 진토는 확장하는 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술토가 거두어들이는 그런 토이고, 정화의 기운이 이제 암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토와 술토가 만나면 진토 속의 개수가 술 중에 정화를 이제
상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화를 이렇게 활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이제 정화를 끄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정화를 극해서 분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가 왕하면 정화를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토 속의 신금은 진중의 을목을 또 상극을 하여 을목을 극제한다. 그래서 이제 정화는 확산시키고 을목은 축소하라, 뭐 을목은 자제하라,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진토가 있고 술토가 운에서 온다. 이거는 이제 술토가 오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정지하라, 멈추라, 축소를 하라, 이런 요구와 같습니다. 근데 술토가 있고 진토가 오면 반대로 이제 나아가라, 뭐 확장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와 술토가 만나면 술토가 정화를 이렇게 감추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화의 작용을 보관하지 못하게 돼서 이 화를 보관하지 못해서 그 통변 중에 화를 보관하지 못하니 수학을 분배해야 한다, 이런 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자기가 가져가야 할 그런 수학이나 결실이나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거는 좋은 의미고 의도치 않게 분리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사주의 예인데요. 경술, 그다음에 무토, 이분이 임술,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분은 올해 갑진년에는 부동산 개발이거든요. 부동산 개발, 뭐 자산 변화의 개발, 자산 변화의 운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에 이분이 이제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정부 쪽에서 이렇게 수용이 돼서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어떤 뭐 주차 시설 정도로 돼서 그러니까 아파트 시설이 되었다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보다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도 통변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이 와서 이제 10월 이후니까 진의 운세가 수를 충하여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학을 완전히 보관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분산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진술충을 하면 이제 정화의 움직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정화가 상극을 당하니까 정화가 이제 결국은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술 중에 정화가 만약에 식신이다. 그러면 식신이니까 식신이 꺼질 수 있으니까 이제 드러나는 정화가 식신이면 뭐 생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수가 왕하면 술 중에 정화는 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실이 부족하고 빈 쭉정이와 같이 된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이라는 게 술토를 진토가 상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술토가 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연을 상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연지 상충이란 통변을 하자면 이제 검증이나 조사를 받는 운이다, 또는 뭐 잘못을 지적받기도 하고요. 허가, 등기, 진급, 시험, 검증을 받는 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전부 다 연지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검증을 받는 운이다 라고 하고요. 또 연지에서 충이 오면은 뭐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이 변화하는 운, 계획이나 작전이 또 변화하는 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뭐 부부나 인간관계 문제에서 연지충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운이다. 부부관계에서는 대접을 받고 싶은 운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운이다. 또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싶은데 자기를 몰라주거나 자기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운세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지 상충은요, 잘못하거나 또는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운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보완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나 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신체를 치료하는 운, 수술하는 운, 뭐 성형수술도 해당하고요. 살 빼는 운, 체력을 보강하는 운 등이 되고요. 또 월지충이라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직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 재물 문제가 생기거나 공간, 태궁의 이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상충이 온다. 이제 술토가 일지에 있어서 진술이 상충이 되면 인간관계 문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인원 구조 조정 또는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을 잘라내기. 예, 그렇게 표현하고요. 실용적인 조직을 다시 구축하는 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지의 상충은 이제 잘 이렇게 관찰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시지가 상충을 하면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서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게 부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매매하는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은 되게 이제 진술충뿐만 아니라 토의 충이 일어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지지에 토가 있는 분들이 상충운에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술월생 분이랑 술연생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진년에 진토가 오면 또 묘고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진토라는 것이 진술충미라는 것이 전부 다 묘 또는 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이 묘에 이제 이르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취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은 수의 고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고다, 수의 묘다라고 하는데 이 묘랑 고랑의 그 언어적인 차이는 묘는 나쁘게 표현을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고는 좋게 쓰이는 그런 의미가 조금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다 고에 든다는 뜻이구나, 묘에 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는 수의 고이다. 그러니까 천간에 개수가 있는 사주가 이제 입고된다, 묘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만약에 정관인데 갑진년에 입고가 되면 정관이 이제 묘에 들어가니까 일을 안 한다, 일 안 하고 논다, 뭐 직장이 없어진다, 쉬게 된다, 또는 직업적인 충성심이 뭐 완전히 떨어진다, 또는 충성도, 뭐 아니면은 책임감, 직업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재성은 이제 입묘라고 하지 않고 입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고에 들면 오히려 잘 숨겨지는 것 같아서 이제 재성이 입고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관성이나 식상이나 인성이나 이런 육신들이 입묘되면 꺼리고 계고를 반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간이 이제 울로에서 지장간으로 숨어들면 이제 이렇게 묘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육신이든지 고에 들면 또는 묘에 들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음성적인 성향, 부정적인 성향을 띌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임묘되면 자기 관리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알리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관이 이제 임묘되면 이제 일 안 하고 논다. 직업 충성도, 책임감이 떨어진다. 뭐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상이 임묘되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좀 없어지거나 또는 식상이라는 생계 활동성에 대해서 그런 활동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성이 임묘된다. 그러면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거나 또는 뭐 부모와 잘 왕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재성이 입고되면 재물이 드러나지 않아서 씀씀이가 인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감춰 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재성이라는 게 입고되면 세상 일에 적극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갑진년에는 수의 기운이 묘가 되고 수고의 운인데요. 진토 자체는 이제 개수가 임묘된 것으로 사주의 천간에 임계수가 있다면 진토가 운에서 올 때 이제 입고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그런데 조금 이제 사주마다 조금 많이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게 이렇게 토가 오면 항상 이제 그 묘를 얘기를 하는데 갑진이라는 것은 이제 간목이 진토를 소토를 하는 거이니까 이 수의 작용이 이렇게 완전히 딱 들어가서 이렇게 묘가 되는 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소토하는 운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수가 임묘돼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다 이렇게 음성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또 사주에 혹시 오화가 있다 그러면은 또 완전히 임묘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주인데요. 이렇게 되고 이런 사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갑진년에 개수가 관성인데 관성이 임묘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관성이 임묘가 되느냐? 근데 이제 이 오화가 있으면은 관성이 임묘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관성이 임묘되면은 뭐 일이 적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10월 달에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데요. 10월에 발령을 받은 것이 이 대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획을 하고 그래서 아주 크게 새로운 지점을 하나 내고 그 지점을 잘 내면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해 갈 생각인데 그런 지점을 내는 일에 이 사주를 거기에 지점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기획 단계부터 뭐 부지 선정, 지점 인원 섭외, 교육 담당 뭐 무슨 섭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사주가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갑진년 운세로는 개수가 이제 임묘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옷 때문에 임묘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갑진년에 갑진년이 또 목급토이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개발, 새로운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리고 간목 병화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귀로 연결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미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운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임묘라고 진토가 완전히 임묘돼서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바쁘고 훨씬 더 활발하게 조직과 이렇게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계속 밖으로 가면서 이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보아서 진토의 개수가 임묘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사례를 보시면 댓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